특별한 게스트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볼수록 힘이 되는 인문, 사회, 과학 특강 인사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개그맨 조우영.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특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선과 정의거든요. 선과 정의에 가장 어울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님이요? 안 돼! 안 바꿔줘! 왜 친구 걸 뺏어서 주나? 이렇게 사이다 발언하시는. 그리고 또 오늘의 게스트분이 네. 그 인기 드라마였던 소년 심판의 모티브가 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빨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맡으면서 때로는 매서운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우리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인데요.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법원 천종호 판사입니다. 호통 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소년범의 대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들은 제가 10호 처분을 많이 한다고 해서 1010호 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명한 판사님답게 별명도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사이다 발언을 조금 따라해봤는데 네. 따라하면서 사실 겁났어요. 저한테도 호통 치시거나 제가 혼날까봐. 어떠셨어요? 호통은 목적을 가지고 쳤었고요. 법적 아니면 호통을 치지를 않습니다. 법정에서 호통을 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일본은 한 건을 1시간 가량을 할애해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평균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데 법정에 섰을 때 경각심을 전혀 못 가지니까 다시 오면 엄벌을 하겠다는 판사로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시간도 짧고 네. 이제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손재판을 떠나고 나서 다시 이제 거의 원상 회복돼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벌을 내리는 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을 하시는데 네. 법을 제가 잘 몰라서 네. 소년 보호 처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이제 그 형사법이라고 하던데요. 거기에서 가장 그 일반법이고 상위법이 형법이고요. 네.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법에서는 9가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년법에 넘어오면 형벌 대신에 소년보호 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호 처분의 종류가 10가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격리되는 기간을 위탁되는 기간을 보면 최장 기간이 소년은 2년이거든요. 2년.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형법에서 정한 그 벌을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년법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전제해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네. 10호를 네. 가장 많이 판결했을 때에서 1010호 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명이 1010호인데요. 1010호. 소년은 2년간 성취하는 처분을 10호 처분이라 합니다. 네네. 네. 예를 들어서 형법으로 가게 되면 3년, 4년 정도의 형도 소년법에 오면 상한이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교 의식 하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한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다른 판사님은 구호처분할 거를 저는 구호처분 6개월 소년원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그 학교도 못 마치고 직업교육도 못 받고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예 2년간 있으면서 학업도 마치고 직업교육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10호 처분을 많이 했는데요. 한 아이가 소년원에 가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배 이름이 1010호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배의 선장이 1010호 선장, 그 다음에 그 항해 목적지 소년원 이래가지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 써야 될지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알고 계신데 지금은 사실은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시죠? 네, 네, 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민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통은 치시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른들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 판사님한테 호통 판사다라는 그 수식어를 붙은 영상이 있잖아요. 유명한 영상이. 저도 네. 그 영상을 뉴스에서도 보고 여러 번 봤었는데 네. 열악한 소년의 재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011년 11월에 대구의 권모 군이
친구 2명의 6개월간에 걸친 괴롭힘을 당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교사셨는데요. 더 이상 학교 폭력을 좌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사회적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2012년도에 들어와서 학교 폭력 문제가 국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처분을 받고 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통치고 울고, 부모님에게 잘못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 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편집하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법정에서 3개월간의 촬영했던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학교 폭력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판사님의 인생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인사특에서 화제의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인생 그래프 톡이라고 네. 판사님의 어릴 적은 어떠했는지 저희가 네. 한번 예. 인생 그래프 톡을 그려보면서 네. 한번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유년 시절입니다. 영세, 예. 지금 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거기서부터 네. 시작해서 8살 때 친구하고 약간 말다툼이 있었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저는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는데 친구 어머님 같아요. 그래 자기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쫓아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막아서 저를 붙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에 떨어지면서 이제 허벅지 뼈가 어머. 예, 부러졌습니다. 부러져가지고 기부술 6개월 하고 예, 병원에 3일 동안 기절해 있는 사이에 가족들은 짐 싸서 야반 도주하시고 어머 어머 어머.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 처음 듣는 처음 수준이네요. 들은 예, 그러니까요. 8살 연결해 주세요. 여기 쭉. 예, 예. 그럼 가정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웠던 시절에 가장 힘든 기억이 있나요? 가장 힘든 기억은 아버지께서 이제 육군 참전 용사로서 훈장까지 받으시고 국가 유공자하셨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족들 형제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독자를 혼자 남게 되니까 중간에 이제 부득불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와서 시작한 게 목수일이셨고, 근데 그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그때부터 이제 9시고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어릴 때요? 어린 예, 판사님이 예, 예. 그때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 판사라는 직업은 언제 꿈꾸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친형 중에서 뭐 공부를 제가 조금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독색 색약입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갈 수가 오. 없어요. 네. 그래서 문과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직업적 선택이 많지도 않고 제가 1살 늦게 들어가고 눈도 나쁘고 해서 이제 법대에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어릴 때 판사님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때 이제 들어갔는데요. 집에 오면 저는 이제 가족이 단칸방에서 이제 생활하시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저는 바로 잡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새벽에 한 시경에 일어나서 밤꼴딱 새면서 이제 공부하고, 제 좌우명이 계속이 힘이다인데요. 네. 계속하면 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전교 1등을 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했습니다. 야. 아, 그럼 그때 공부하는 시기와 예, 여기 전교 1등의 시기를. 얘들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하는 예. 걸 힘들었던 시기를 오히려 네. 생각으로 예, 왜냐면 예, 예. 전교 1등을 하셨어요. 네. 예, 전교 1등 체육, 체육. 아, 유부도 있으시네. 근데 전교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법대를 못 갈 뻔했다.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9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수는 사실상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제가 고3 때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이런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자 제가- 말자 고등학교. 예, 예. 그러니까 반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 했는데도 성적이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학력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장학금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내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 쓰는 마지막 날까지 보내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비동 바닷가로 가면 자갈치 시장 나오거든요. 네네. 그 길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부산대 상대 원서 쓰고 오는 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냥 조과약 입학 원서 선제하길래 안 썼다고 하니까 5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부산대라도 쓰라 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 돈으로 서점에 가서 그 입학 원서 양식을 사서 요즘은 전산으로 하지만 그때는 수기로 다 네. 찍었거든요. 네. 비용과 그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안 도와줬으면 판사님이 안 됐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 갔을 가능성도 있고 재수할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뭐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에게 밥을 사셨습니까? 그 천사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해 자식이 자신은 떨어지고 아이고. 저만 합격했기 어.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해가지고 원하는 상대에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 그 친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와.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우리 만사소년에 지금 그 인연으로 이사장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아, 이사장님이시구나. 결국 스토리가 또 너무 아름답게 흘러가네요. 한번 그거 주시겠습니까? 친구분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싶어서 그분은 이제 갑자기 뭐야 나는 왜 떨어졌지? 지금 다시 이사장님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또 올라가야죠. 좀 이따가. 네. 근데 사법시험을 7번 납방하셨다고요? 저기 아비동에서 부산대까지 그 당시에는 지하철도 개통이 안 돼서요. 마을버스 타고 내려와서 버스 탔다가 중간에 환승했다가 부산대까지 또 산비탈을 올라가면 2시간이 걸려요. 진을 다 뺍니다. 사실은 아침에 하루에 4시간을 그렇게 빼니까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가 어렵고 또 지치고 하다 안 돼가지고 대학 4학년 때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군대 가서 이제 그 제대할 때까지가 여기까지 힘들었죠. 친구분하고 또 비슷하게 떨어지셨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뭔가 판사를 하실 때도 그냥 적당히 내가 판사 생활하다가 퇴임 후에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다고요. 에이. 원래 그랬죠. 원래 아 진짜요?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이 또 아닌데. 칠형제 중에서 저 혼자 대학을 나왔고 아직도 어렵게 사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제 변호사 개업해서 저를 위해서 이제 그렇죠. 희생한 동생들, 누나들을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에 그때쯤 되면 이제 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근데 소년 재판을 또 하신 것도 일이 다른 것보다 좀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게 됐다고 들으셨어요? 왜 자꾸 이상하게 만드세요, 판사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010년에 그 제가 이제 부장판사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원래는 부산지방법원으로 갈 줄 알았는데 창원지방법원도 민사 관련이 나고 네. 가서 보니까 민사 사건을 하고 싶은데 형사 사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형사 사건 중에서 이제 뭐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데 손인수 사건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상 다른 재판에 비해서 판결문을 안 쓰거든요. 판사님들이 가장 고된 작업이 그 판결문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결문을 안 쓰는 손인 재판을 하겠다니까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뭐 그럼 하시죠. 해서 이제 손인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엄청나게 솔직하시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법정에서는 아이들 중에 70% 이상이 저소득 빈곤층 결손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쳤다. 그럼 부모님이 가서 배상하면 경찰서까지 안 가겠죠. 네. 그렇게 안 되니까 법원까지 오게 되잖아요. 네. 결국 법원까지 오게 되는 애들은 이 보호력이 약한 아이들이고 전체적인 그 비행 청소년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소년법정에서는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으로 저소득 빈곤층 결손 가정 아이들이 70% 이상 되더라고요. 좀 참 슬프다. 원래는 이제 배상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중간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해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판사님 앞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네네. 국민들께서 그 아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시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시설 만드는 것은 제가 13년째 외치고 있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그대로 두면 재병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는 장치가 뭐냐? 결국 가정 환경 문제니까 이 환경 문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상 지금 하시는 이런 업적들이나 이런 선행들이나 지금 봤을 때는 그때 당시의 마음과는 다르게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판을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처해 있는 실상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보니까 제가 자란 환경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맡았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형들한테 그렇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재혼율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활동을 오늘도 네. 어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판사님은 왜 가해자 아이들만 챙기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게 오는 아이들은 일단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국가가 막아야 되고 판사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예,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2010년 11월에 국가 제도도 전혀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에도 있던 사법형 그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격리되지 않고 그렇지만 보호력이 약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이들과 그룹홈을 이루고 생활하는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사회 내로 처우를 받은 애들 중에 부모의 보호를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대안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네. 하고 전국적으로 한 20개 가량의 사법형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평균 뭐 6명에서 10명 가까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요. 10명씩이라고 생각하면 200명 아닙니까? 네. 200명 아이들 오늘 당장 풀어놓으면 한 건씩만 비행제대로도 200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은 그 보살피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단에 오게 해서 이제 저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인성 교육도 받고 여기 와서 아이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이 앞에서 음악 치료 수업도 받고 다양한 이제 독톡 활동도 하고 그 청소년 회복센터 말고도 또 운영 중이신 게 있잖아요. 예 법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 분 누구 만나서 이거 합시다 했는데 한 분이 시작해 주셔가지고 2010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예, 이름을 그 만사소년이라고 지은 이유는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에 우리가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이 아이들 중심으로 법인을 꾸려가자 해서 만사의 소년을 최우선적으로 만난다. 이래서 만사소년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만사소년이라고 이름을 짓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재범률도 좀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회복센터에서 생활을 한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그냥 잘 생활한다면요. 얘들은 비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한 건만 해도 6개월이면 180건 아닙니까? 엄청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호통 네. 판사님이라 생각해서 짧게는 되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산타로 보이시네요. 산타. 판사님이. 아 대단하신 것 그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잘못된 그 행동을 보이면 음악에 야단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자신들 편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축구단 마치고 늘 가는 곳이 돼지국밥집인데 네. 거기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여름 되면 이제 나시 입고 문신해가지고 폴도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이 이상한 눈치로 보시더라고요. 조폭 두목인가. 손이재판을 맡은 이유는 네. 제가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정말 바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사법형 그룹홈 그걸 국가가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시작했고 그걸 이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녔거든요. 네. TV나 언론 방송에 나갔던 이유가 이 회복센터를 알려서 네. 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는 것 때문이었어요.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럴 때니까 주위 사람들이 관종이냐, 그다음에 뭐, 정치 나갈 거냐. 아, 나는 그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운영자들에 대한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열정페이로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수고해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로는 제가 방송에 출연 안 합니다. 그 유키즈 온도 블락은 저한테 직접 전화로 오면 제가 그대로 하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출연해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 그렇게 인사특에 나오신 것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의 판사님의 네.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제 꿈입니다. 판사가 되려고 한 아이들 중에 뭐 제가 그 모델 케이스다고 하는 애들도 가끔 보거든요.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실망을 줄까 봐서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잊혀지고 아이들한테 뭐 기억이 되는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프가 어디 방향으로 갈지 한번 마지막 그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점에서 머물러줬으면 좋겠고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네. 게 처음에 축구단 시작할 때는 5분도 못 뛰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어제도 뭐 풀로 뛰고 하는데 아이들이 당신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이거 늙은 사람하고 축구를 해준 그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멋진 천정호 판사님과 이제 인생 그래프 톡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여기서 끝날 시간이네요. 벌써. 맞습니다. 네. 우리 인사트 2부에서는요. 천종호 판사님의 인생 특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잊지 말고 만나요. 제발!